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5%대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에서건 이격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그리고 그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추세를 확인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물량을 일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원전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 현대건설 그리고 한전기술, 그렇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내용 잘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린 부분 딱 한 가지였죠. 성장성, 앞으로의 성장성. 근데 앞으로의 성장성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죠. 근데 성장에 대한 결과,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빠집니다. 제가 하이닉스의 움직임, 한미반도체의 움직임, 이 정도의 이 대형주급, 그쵸? 코스닥에서 초대형주, 코스피에서 초대형주, 그쵸? 각 시장별로 대형주급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20배씩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실적 확인이 끝난 이후에는 이미 20배가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거의 한 60%, 70%, 그 이상까지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25만 원에서 다시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근데 작년에 25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거의 한 50% 정도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어땠어요? 이미 실적이 좋아졌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봤을 때 실적이 언제 좋아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체코원전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이 있어요? 체코원전은 실적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AI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두 가지를 빼놓고 보면 안 된다. 그게 GPU, AI 반도체죠. 그리고 AI 반도체를 구동시키는 전기,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스토리를 그려서 확대시키세요가 아니라 시세를 보고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 기업은 이러니까 좋아요. B 기업은 이러니까 좋아요. 이래서 사는 게 아니라 A 기업은 이러니까 좋아요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AI 관련된 무언가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근데 여기서 A 기업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전력 설비. 이게 뭐예요? 변압기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해서 재룡전기, 재룡산업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다시 신고가 구간을 탈환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비 투자가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원전이다. 원전. 그리고 뉴욕에서도요.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 15년 만에 추진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미국이 북한입니까? 북한도 아니고 미국에서 전력 부족 사태가 나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반영한 게 뭡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먼저 좋아졌나요?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나요?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죠. 그럼 뭐예요?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즉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반영시킨다. 가격이. 실적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확대되는 종목군들이 언제부터 강세로 전환됐는지를 보세요. 현대건설 보세요. 5월달 이후에 강하게 시세 구간을 만들어냈죠. 한전기술 보세요. 6월달 이후에 강하게 시세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25년 1월 그리고 25년 2월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세 달 이상 빨라요. 그리고 한전기술은 한 달이 더 늦었으니까 네 달 이상 빠른 거죠.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로 수익을 확보해 놨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고가 잡을 생각하지 말라고. 두산에너빌리티 고가 못 잡아요. 제가 7만 원이 끝입니다. 이걸 알았으면 여기 바닥 구간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모른다고요.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한번 바닥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확인하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으로 제가 예를 자주 들어드리는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주변 시세가 덩달아서 오르기 시작하고 강남으로 진입 시점이 빨라지는 뭐 GTX 같은 그쵸 광역철도가 개설될 수 있다 한 번 들썩거리고 여기가 역으로 지정됐다 그럼 또 한 번 들썩거립니다. 그럼 실제 강남까지 20분 통과 20분 통과 20분 통과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하루아침에 지어집니까? 아니죠. 근데 그쪽 지역의 집값, 부동산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 먼저 나옵니다.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이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가 고점을 잡으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방도 안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강조드리는 거 7만 원 갔다가 6만 5천 원에 파세요. 6만 원 갔다가 6만 5천 원에 파세요. 이 얘기를 3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해온 결과 제가 물량을 끌고 들어온 건 지금까지입니다. 오늘도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을까요?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을 봤으면 여기 만약에요. 내일까지 빠지잖아요. 다시 반등 나옵니다. 저는 그때 매도할 예정입니다. 물론 매도하는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일 거예요. 전체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30만 원 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뭐라 그랬죠? 현대건설, 한전기술 종목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유에서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투자 경고까지 포함이 돼서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때 가봐야 알지. 그쵸? 물론 투자 경고 지정 예고는 이런 내용들, 그쵸? 항목들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지정이 되는 거지. 뭐 두산에너빌리티에 문제가 있어서 쓸데없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투자 경고가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내용에 의해서 투자 주의가 되고 더 가면 투자 경고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투자 경고를 받을 만큼 두산에너빌리티는 가파르게 떴다. 그러면 이격이 발생하고요. 이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조정 구간이 지속될지 안 될지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많이 올라간 것은 맞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그리고 모레 그쵸? 금요일 정도까지 시세를 확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일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줄인 물량을 현대건설, 한전기술 이쪽 그리고 다른 주도주구들로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 그 부분이 나온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죠?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중간에 살짝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다시 매도세가 잡히고 있잖아요. 오늘 5% 빠졌거든요. 이런 정도는 추세에 전혀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확대시켜야 되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자. 그리고 오늘 주도주군에서 좀 특이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주도주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 여기서 과연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5만 원, 6만 원 초반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네? 이거 외국인 기관이 이 높은 구간에서 받아줄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딱 여기 끝나고 나서 6만 원, 6만 원, 6만 원, 6만 9천 원, 6만 8,700원 그쵸? 오늘 또 조정받아서 6만 5천 원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도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그쵸? 물론 중간에 이렇게 매수가 조금 잡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거래일 정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순 매도예요. 그리고 직전 한 달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6,46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랐다니까요. 250% 거의 한 300%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메이저들의 이 수급 상황만 봐서는 절대로 주가를 언제 살지 언제 매수할지 언제 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서 가격대를 보잖아요. 그러면 판단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여기서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 대도 안 맞으려고 하지 말자. 이거는 진짜 100% 하셔야 됩니다. 100%. 주가가 빠지는 데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
종목에 대한 문제, 개별적인 문제죠. 시장에 대한 문제, 거시적인 문제입니다. 거시적인 문제를 매크로라 그래요. 근데 지금 매크로 환경이 어떻습니까? 나빠 보이죠. 뭐 전쟁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실제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면 거의 신고가 근처,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스닥도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에서 최근에 한국 시장 엄청 강하죠. 그리고 단기간에 조정 구간도 필요했습니다. 그 조정 구간을 받는 구간에 들어간 거지 우리가 여기서 팔고 도망쳐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격 조정이 필요하긴 하니까 이 구간에서 한전기술과 현대건설과 같은 관련주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드려왔고 그 구간이 이제 임박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끝은 실적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실적이 나오는 구간까지 진짜 5년 10년 걸려요. 이건 반드시 그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 첫 번째 신고가를 갔었던 1월달 2월달 여길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6개월 올랐어요. 1년도 안 올랐다. 현대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 있죠. 2년, 3년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첫 번째, 수출 시작했네. 점프. 그리고, 수출에서의 실적이 엄청나네. 또 점프. 이게 뭐예요?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겠냐고요. 삼양식품 주가 볼까요? 130만 원입니다. 그쵸? 그리고 23년도 6월 달에는 10만 원이었어요. 주가가. 근데 13배 올라가고도 아직까지 안 꺾였어요. 그리고 실적 확인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조정. 몇 달?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그리고 24년 초반에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나온다고요. 첫 번째 실적 확인 과정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 확인 과정이 여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상치보다 더 높은 실적이 나옵니다. 이 사이클보다 훨씬 더 긴 게 원전이라고요. 원전 짓는데 얼마 걸려요? 5년, 10년 걸린다고요. 그럼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있으면 언제 나오겠냐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있고 조정 구간이 있는 과정에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원전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야 된다고요. 반도체 갈 때 보세요. 하이닉스 움직일 때 하이닉스만 가나요? 한미반도체 20배. 그쵸?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배 이상. PSK 홀딩스 같은 거 10배 이상. 이수페타시스 같은 거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로 20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동안 제 영상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기 시작한 건 올해 1월달, 2월달부터라고요. 바닥에서 잡은 게 아닙니다. 1월달, 2월달 뭐예요? 신고가. 이때부터 잡더라도 이미 200% 구간에서 여유롭게 그쵸?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매도하고 현대건설 한전기술로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정확하게 고가에 팔아야 된다. 이 생각 버리라고요. 반대로 정확하게 저가에 잡아야 된다. 이 생각도 함께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버리기 위해서 즉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6월 25일 날. 자,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마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시장은 보합권, 초대형주 강세는 주도주군에서 조정이 왔다는 것.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어때요? 보합권이에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대형급에서 올랐는데 시장이 이렇게 움직임이 더디다는 건 그쵸?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주도주군에서 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조선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조정이 나온 거예요. 뭐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쪽인데 이쪽에서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장 강한 주도주, 그쵸? 이게 조선 원전 이쪽이고요. 두 번째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 놓고 시세를 준비하는 즉 순환매를 탈 수 있는 주도주 뭐예요? 바이오 반도체 이쪽입니다.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재매수 구간을 거쳐서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 그쵸? 이미 바닥을 찍고 이미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앞서서 선행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하이닉스가 좋아야 되고요. 하이닉스가 좋으려면 미국의 반도체들이 좋아야 되는데 미국 반도체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신고가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뭐예요?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 그래서 여기에 반도체를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조선 원전 엄청나게 강했죠.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방 정도 맞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가에서 내가 정확하게 팔 수 있다는 생각 버려라. 한 방도 안 맞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량 매도는 절대 없다. 하지만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한전기술, 현대건설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시킬 생각을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6월 25일 날 뭐라 그랬어요? 두산에너빌리티 3% 하락 중 8%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오늘 종가는 5% 정도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려도 보유해야 된다. 그렇죠? 이 내용이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6월 24일 날에도 하락 전환. 오늘 7에서 8% 하락할 수 있다. 오늘 매도하는 날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코멘트가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주식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러려면 신고가부터 매매를 해야 돼요. 바닥에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바닥에 잡으면 손절이 안 됩니다. 손절이. 주식시장에서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 내 계좌가 수익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손절이 되었을 때, 손절이 가능할 때거든요. 근데 바닥에 잡으면 내가 싸다고 생각해서 잡은 거잖아요. 더 싸졌어. 어떻게 팔라고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 가격, 그리고 선반영, 이 시작점은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전원님이 200% 가까운 수익 구간, 그리고 아직까지 한 주도 안 팔았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그쵸? 어떻게 할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락할 수 있는데 보유하래. 그리고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이격 조정 받을 때 어떻게 돼요? 현대건설 올라가기 시작하죠. 저는 오늘도 현대건설 한전기술 못 샀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물량이 상당 부분 모여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서도 꺾일까? 꺾였을 때는 현대건설이나 한전기술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 꺾였어요. 근데 주가 어때요? 5만 원대예요. 지금 얼마? 떨어졌는데 6만 5천 원대예요. 그러니까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가는 못 잡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한 대도 안 맞을 생각 절대 하지 말자. 대신에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 즉 주도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만들어갈 기회가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은 원전에 대한 종목군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24년도부터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제가 계속 조회를 눌러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 샀어요? 신고가 구간에서부터.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바닥에서 산 것 같지만 이건 시장이 떨어져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락하는 이유 두 번째 거,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미 이쪽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한번 잡았고 실현된 수익은 67%,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잡아서 이미 20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신고가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때 체코의 우선협상 대상자 결과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팔았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보여드리면 수익 구간 7월 18일이에요. 24년도 4.28%. 이때 구간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원전 포트폴리오 구성하라 그랬죠. 지금 현대건설, 한전기술,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한전기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7%. 그리고 우리기술. 자,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고 23%. 24년 5월 달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두산. 어때요? 신고가 구간. 이쪽에서는 두산이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를 먼저 했죠. 어때요? 근데 24년 5월달 14%,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로 간 겁니다. 두산 언제 배수했나요? 5월달부터. 그쵸? 우리기술도 마찬가지였죠. 5월 말경 정도에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옮겨서 체코 우서 협상 대상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유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돌아가면서 수익 구간이 나온다고요. 순환매를 계속 탄 거예요. 주도주군 안에서. 왜?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근데 두산이 다시 신고가를 만들 때 5월 이때죠. 언제예요? 1월과 2월 달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을 했고, 이때는 시장 빠질 때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권 잡았고, 그리고 5월 달에 프랑스 EDF가 꼬장 부리는 걸로 인해서 조정의 빌미를 줬을 때도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해서 200% 가까운 수익 구간.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물량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을 거의 못 잡을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 내에서는요. 근데 지금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로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8% 이상 하락할 수 있는데 오늘은 내려도 보유해야 된다. 이런 구간이 4만원, 5만원대부터 계속돼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지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요 내용들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빠져가지고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팔 때가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군 모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종목 선정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잡는 겁니다. 근데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잡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을 때 이미 100% 이상 수익이 나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도주군 안에서도요.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원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 중에서 주도주를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제가 딱 한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